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봄날 작은 연못과 큰 강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연못은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금세 물결이 일렁입니다. 수면이 흔들리고 한참을 요동칩니다. 하지만 큰 강은 다릅니다. 큰 바위를 던져도 잠시 물보라가 일 뿐 곧 원래의 흐름을 되찾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흘러갑니다. 사람의 그릇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큰 일 앞에서도 태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그릇이 크다, 작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어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는 것을요.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그릇은 더디 이루어지고 작은 그릇은 쉽게 만들어진다. 선생은 평생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멀어지고 세상의 오해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정약용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삼형제는 모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닥쳤을 때 각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서 자산어보를 저술했습니다. 둘째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셋째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같은 핏줄이었지만 시련 앞에서 보인 모습은 달랐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선택한 길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그릇만큼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그릇이 큰 사람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아니 나이 들었기에 더욱 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옆집 노인이 자식들한테 용돈을 더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친구가 손주를 자랑하면 질투가 납니다. 자신보다 남이 더 나은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그릇은 조금만 채워도 넘친다. 그렇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조금만 들어와도 금방 가득 차 버립니다. 더 이상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면 나를 무시한다고 여깁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예전에 누가 자신에게 잘못한 일을 잊지 못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일을 끄집어내며 원망합니다. 그때 내가 나한테 그랬잖아.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으며 현재를 망칩니다. 말도 많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늘 말합니다. 하지만 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듣는 척하다가도 곧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옛날이 좋았어. 요즘은 다 엉망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만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피곤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자식들도 연락을 꺼립니다. 친구들도 만남을 피합니다. 그러면 더욱 외로워지고 외로워질수록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거울을 보듯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작음을 아는 것이 커지는 시작이다. 그릇이 큰 사람은 다릅니다. 무엇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비난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며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해도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여깁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헤아립니다. 정약용 선생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8년이나 유배 생활을 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공부하고 책을 쓰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생은 이렇게 말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지금이야. 과거를 인정하되 현재에 집중합니다. 이들은 말이 적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러나 남의 말은 잘 듣습니다. 진심으로 귀 기울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변했네. 재미있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합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내려놓을 줄 압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이 뜸해도 이해합니다.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쉽니다.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연락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글을 쓸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무엇에 감사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그릇은 어떻게 키우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당했습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원망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속에서 배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둘째, 독서와 사색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책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하루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으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나와 다른 관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책을 읽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이 굳지 않습니다. 그래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은 후에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읽고 넘기면 소용없습니다. 이 말이 내 삶에는 어떤 의미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약용도 형제들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서로 상처만 주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으면 불행해지는데 억지로 붙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정약용은 권력도 명예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학문에 대한 열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줘야 하나? 저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만 늘어납니다.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놓아야 합니다. 명예와 체면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제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읽을 수 있는 책, 지금 쓸 수 있는 글에 몰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오늘 아침 밥을 드셨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창밖의 햇살을 보셨다면 축복입니다. 가족의 안부 전화를 받으셨다면 기쁜 일입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그릇을 키우는 길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약용도 처음부터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벼슬에 오르고 싶어 했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유배 생활이 그를 바꾸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자신과 싸웠습니다. 분노와 씨름했고 원망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작은 그릇에서 큰 그릇으로 변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였고 시간도 생겼습니다. 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하루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불평을 얼마나 하는지, 비교를 얼마나 하는지 보십시오. 자각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작은 실천을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침 식사가 맛있었다. 이런 것으로 충분합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 참아 보십시오. 말로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로 상황이 나아지나?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누가 더 잘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과 경쟁하십시오. 다른 사람과는 경쟁하지 마십시오. 관계에서도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 참으십시오. 대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조언하지 말고 공감해 주십시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얘기만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습니다. 멀리 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릇이 커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정약용의 삶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행복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평안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으니 늘 평온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담담합니다. 이 평안함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자유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사라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얻는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좋은 관계입니다. 그릇이 크면 사람들이 편안해합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억지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인연이 이어집니다. 네 번째 선물은 지혜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단순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영향력입니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말이 적지만 영향력은 큽니다. 한마디 말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합니다. 자식들도 존경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배지에 있었지만 많은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떠났지만 그 영향력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물은 여유입니다.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쫓기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이 여유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런 선물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그릇을 키워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침 습관을 바꾸십시오. 하루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 걱정거리부터 떠올리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다르게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면 감사부터 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떴구나. 고맙다. 작은 감사가 하루를 바꿉니다. 정약용도 매일 아침 하늘에 절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말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말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로 상황이 나아지나?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나?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하십시오. 하루 1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약용은 매일 홀로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릇은 커지지 않습니다. 혼자 산책을 하십시오.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습관을 끊으십시오. 옆집 노인의 삶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잘 사는지도 상관없습니다. 내 삶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비교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각자의 길이 다르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정약용도 형들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었으니까요.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연락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바쁜 것입니다. 명절에 못 와도 이해하십시오.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용서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도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 미움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정약용도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노트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사소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작은 감사가 쌓이면 큰 행복이 됩니다. 이 모든 실천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야 그릇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 얼마나 될까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릇을 키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일에 화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십시오.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행복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남은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작은 연못이 아니라 큰 강이 되십시오. 작은 돌멩이에 흔들리지 않는 큰 강이 되십시오. 묵묵히,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흐르는 강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보여준 길입니다.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사는 우리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기뻐하십시오.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그릇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 함께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자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관계 정리하는 법, 후회 없는 거리두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 관계에 매이지 않고도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